169. 고요함이 맡은 창조력, 텅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본연의 자기이고 우주의 주인된 모습이고 정신이요 영성입니다. 텅비고 환한 것은 공간과 물질의 바탕이고 근원이라면 고요함은 시간을 굴리는 시간의 바탕이고 근원입니다. 공간의 원대궁은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참입니다. 여기에서 태초 창조가 끝나면 고요함의 힘으로 시간을 운행합니다. 고요함이야 파동을 일으켜 소리가 나오고 소리는 생각이 말로 나옴입니다. 생각은 소리 없는 소리인지라 소리의 원유입니다. 생각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힘으로 공간에 창조된 천지만물을 운행하여 시간을 굴립니다. 말씀의 힘은 생각의 힘으로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생각의 힘으로 정체된 현상을 굴려 시간을 창조하면서 생성 변화를 주도합니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실제로 일어나지고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옷을 입는 행동이 구사되고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밥을 먹게 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나가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돈이 모아지고 누구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야 만나줍니다. 소리가 나오게 하려면 고요하여야 합니다. 침묵의 힘,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하나에서 나오는 생각이 만들어져 즉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공간에서 멈춘 상태에서 움직이고 행동하려면 일단 생각이 발로 되어야 하는데 생각은 침묵하여 한 생각도 없는 고요가 조성되어야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한 생각이 나옵니다. 고요가 파동을 일으켜 생각을 낳고 생각은 어느 행동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움직임이 없는 고요가 움직이는 어느 행동을 낳아 시간을 운행함으로써 만물을 하욕합니다. 텅 비고 환함은 움직이지 않음이고 고요함이고 움직이는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와 시간을 운행합니다. 시간이 운행되어야 명암원능이 반복되어 낮과 밤, 추나와 추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늘에는 풍운으로 상설이 존재하고 땅에는 오국백화가 난만하여 물성의 주인인 인간이 영성의 주인인 인간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커나갑니다. 고요 힘으로 어느 행동이 나오고 표정이 지어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에서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부동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창조의 두 가지 단계, 창조란 공간적인 창조가 있고 시간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창조도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고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 단계가 있습니다. 암흑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엄마가 아기를 배웠으나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어떤지 모르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광명의 하늘에서의 창조란 10달이 지나 출산을 하면 생김새를 알고 피부 색깔을 알고 남아인지 여아인지 아는 것과 같은 창조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공간적인 창조의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아기가 최초로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시발로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태어났으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시간적인 창조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울음으로 표현하여 젖달라고 울고 기력이 가려달라고 울고 아프다고 울고 안아달라고 웁니다. 아기는 말을 못하는지라 울음으로 생각을 표현합니다. 울음을 통하여 소리를 통하여 자기 삶을 운전하면서 1년이 지나면 한두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생각도 여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자리 잡아갈수록 말도 늘어갑니다. 이렇게 생각, 소리, 말을 통하여 진보와 발전의 인생길을 시간적으로 창조해갑니다. 생각을 통하여 몸에게 먹여주고 몸을 씻어주고 몸에게 운동을 시키면서
놀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텅 비고 화나고 고요한 자기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깨닫기 위해 향상 일로의 길을 갑니다. 봄 70일 생각의 두 가지 차원, 물성에서 바래지는 생각은 조건부에 따른 조건반사로서 주체성이 없어서 환경 조건에 끌려 살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물질은 음양, 이원성,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옳다라는 한 생각이 있는 곳엔 반드시 그림자처럼 그르다라는 한 생각이 따라붙는 이원성입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분열인지라 몸을 온전하게 부리고 쓰지 못합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기억으로 남고 흔적이 남아 조건부여가 남아 업장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비해 텅비고 화나고 고요한 영성에서 일심으로 바래진 한 생각은 몸의 조복을 받아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합니다. 이원성에서 바래진 한 생각은 쓰고 써도 기억이나 흔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1000만 번 사용하여도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이원성에서 나온 생각은 물질인지라 흔적으로 남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날 소지가 됩니다. 이원성에서 발하는 생각은 영성인지라 텅 비어 흔적으로 남지 않아 조건부여와 조건반사가 일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이원성 물성에서 피동적 인과적으로 나오는 생각과 이론성 명성에서 주체적 능동적으로 발해진 생각은 이름은 같으나 차원이 다릅니다. 반복이 진보와 발전이다. 봄 72장 밤과 낮 하루가 30번 반복하여야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반복하여야 1년이 되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나무가 천하추동 1년을 반복하는 가운데 나이테가 늘어가면서 키가 크고 굵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낙낙장성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책을 잘 읽어야 하는데 책을 잘 읽기 위해서는 책을 잘 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일을 잘하려면 일을 하여야 하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 할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반복하는 가운데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반복하기 싫어하면서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음입니다. 반복하기 싫어하는 생각이 떠올라 텅 빈 공간을 장악당하면 그 생각은 오해가 되지 않으려면 당신의 광명으로 그 생각을 비추어 그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텅 비워주면 하겠다는 생각을 바라자마자 몸이 움직입니다. 반복을 하여야 진보와 발전이 됩니다. 반복이 진보 발전입니다. 고요함에 대한 자기점검,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두 개의 분열된 자기가 있으면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져 시끄럽습니다. 다투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와 사이에 갭이 없고 간격이 없으면 두 개의 분열된 자기가 하나의 합일된 자기로 치유되어 부동하고 고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 순간 자기가 두 개의 자기로 분열되었기 때문임을 즉각 알아차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두 동강이 나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보는 자기가 사라지고 보이는 자기도 사라지면서 하나의 자기, 제로의 자기로 즉각 돌아가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경계를 만나 흔들리고 시끄러워진 마음을 점검하여 즉각 고요한 마음 부동심, 무심일심으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한번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상으로 쫓아가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봄으로 분열을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법입니다. 봄치 14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봄이다. 봄이 본연의 자기이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봄은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합니다. 이것이 봄의 삼위일체입니다. 봄은 정신이요 영성으로 봄이 있어 물질이 태동되고 생성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봄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우주 만유가 돌아갑니다. 모든 문제는 봄으로 비추어 문제를 발견하는 데서 해결이 됩니다. 봄이 주물주인지라 만물을 포용하고 만물을 밝히고 만물을 운행합니다. 우리는 봄을 깨달아 봄이 전제전능한 힘을 사용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세세생생 누리고 삽니다. 봄 치시고 어째서 생각의 노예가 되었는가? 아기가 태어나 울음소리를 터뜨린 후 아기는 울음을 통하여 삶을 도모합니다. 울기만 하면 젖을 주고 울기만 하면 부적이 갈아주고 울기만 하면 안아주고 울음소리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울음은 원초적인 생각입니다. 울음즉 생각이 만사형통이므로 생각을 신봉하여 이윽고 생각이 위해서 생각은 노예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암흑의 공간 무명에서 발하는 생각은 물성의 주인으로 에고가 자리잡기에 이르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생각으로 해결되나 생각은 이원성이므로 하자는 생각이 떠오르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맞서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이 되어 갈팡질팡하면서 대립갈등 투쟁의 삶, 번뇌망상의 삶이 되었습니다.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로 분열되어 썩어 문드러지는 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즉시 두 개의 자기가 사라져 하나의 자기, 제로의 자기, 본연의 자기, 본질의 자기로 복원됩니다. 텅비고 환하고 고요하여 조물주입니다. 나는 몸이 아니라 나는 정신입니다. 자네 보니 생각이 들어 물성 중심의 삶에서 은혜본유 감각 위주의 영성 중심의 삶으로 거듭나야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봄 76 더위와 추위와 미와 추나추 등 사계절의 분명한 곳에서 도인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습니다. 더위를 맞아 더위를 탓하지 말고 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더위 속으로 돌아가 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더위를 느껴보마노라면 몸과 마음이 무르익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추위를 맞아 움츠러지지 말고 추위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말고 추위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하나가 되노라면 추위를 느껴보마노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냉철해짐을 느끼고 배웁니다. 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시원함의 고마움이 배가 되고 추위를 감내한 연후에 맞이하는 따뜻함은 따뜻함의 소중함이 배가 됩니다. 더위와 추위를 통하여 더위와 추위에 단련되고 배우면 성질이 시원시원하게 되고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덥다 덥다 춥다 춥다 하면 춥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의연해집니다. 더위 가운데 서늘함을 발견하고 추위 가운데 따뜻함을 발견하여 양극단에 처하여도 중을 잡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 고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위와 추위의 미학입니다.
봄 77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 깨달음의 첫 번째 관문은 자기 자신이 둘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함입니다. 그것이 번뇌망상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면 갈라진 자기를 하나의 자기로 만들기 위하여 분골쇄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봄 바라봄으로 봄의 힘, 감성의 힘을 길러 생각이 만든 분열을 감각의 힘으로 무너뜨려 감각이 생각을 이기는 순간 두 개의 나는 하나의 나, 제로의 나임을 깨닫습니다. 봄이 생각을 범하여 생각이 사라지면 봄이 봄을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정신 영성을 깨닫습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여야 합니다. 한 번 성공하면 만 번이 보장됩니다. 봄 78 봄의 세 가지 미학 생각이 앞생각, 뒷생각으로 분열되어 뒷생각이 보는 자기로 앞생각이 보이는 자기로 사이와 간격이 벌어져 있는 현상을 범하면 생각이 시간적으로 선으로 갈라진 분열 현상이 치유되어 텅비고 환하고 고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봄이 봄을 깨달음입니다. 정신이 정신을 깨달음이고 영성이 영성을 깨달음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면서 텅 빈 제로로 돌아가면 한 생각도 없어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무한한 텅 빈 가운데 돌아옵니다.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일시에 자기의 소유가 되니 부자장자가 되고 우주의 주인입니다. 눈앞에 광명이 환하여 텅 빈 공간이 광명일색이고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여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신비하고 아름답고 이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고요하여 부동하고 불변한 하나자리에서 마음 먹는 대로 몸을 움직이고 환경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고 환경 조건을 마음 먹는 대로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마음 먹는 대로 말씀의 힘으로 생각을 내어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을 만들어 진선미를 창조합니다.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함이 봄의 세 가지 미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아 지닌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존재하기만 해도 그 유만으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에너지를 주고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봄 79 수행 3법과 점검 3법. 수행이란 생각의 이원성 물성을 감각의 일원성 영성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둘이 사라지고 텅 비워지려면 두루 차원에서의 수행인 돌아봄의 수행이 하나로 자리잡은 차원의 수행인 바라봄의 수행이 되고 늘 바라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늘봄의 차원이 있습니다. 수행이란 자기가 자기의 몸동작이나 말소리 표정을 생각에 빠져 감각하지 못하다가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을 비움으로써 감각이 생각을 몰아내고 들어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사는 깨어있음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는 것입니다. 감각 모드로 바꾸어지면 생각이 텅 비고 텅 빈 자리가 환하게 광명으로 충만하고 고요하여 그동안 가운데 자기의 몸 동작을 감각함에 대중이 잡히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수 있고 자기의 미세한 파장의 나타남인 얼굴 표정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변무하면 팔다리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깨어있고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어 고저장단이 절도에 맞는 언행이 됩니다. 표정은 광명이 항시빛나 어둡고 괴로운 표정을 찾아볼 수 없어 주변을 정화시키고 밝혀주고 힘을 실어줍니다. 똑똑하고 편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생각 돌아봄으로 생각이 텅 빈 바라봄, 늘 텅 빈 것을 바라보는 늘봄의 수행 3법입니다. 점검 3법이란 스스로 점검하여 텅 비어 있는가, 환한가, 고요한가,
잠은 자다가 보면 금방 할 수 있고 아닌 것을 발견하는 즉시 즉각 복원됩니다. 필수사항으로서는 봄나라 책립기를 30회 또 기상하여야 수행도 이루어지고 깨달음도 가능하고 점검도 가능합니다. 손으로 일하고 눈으로 일하는 손 구경한다. 일한다는 것은 손을 놀리는 상태이고 일하지 않으면 손을 놀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할 때에는 손에게 맡겨놓으면 손이 알아서 하고 나는 눈으로 손 놀리는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일과 놀이가 동시적으로 행하여지니 일과 놀이가 다르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서 일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나 몸의 피로감이 구경하는 재미에 묻혀 일을 하면서 놀았으니 일을 하였다는 생각이나 기억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빈 가운데 환하게 비추면서 손을 놀리면 생각을 쓰고 손을 놀렸지만 생각을 쓰거나 손을 놀린 흔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위법으로 하염없이 사는 저절로 사는 늘봄의 생활입니다. 봄 80일 생각이 분열되면 괴롭고 답답합니다. 생각을 감각하면 생각이 죽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꾸만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켜 감각으로 바라봄을 방해하고 기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보고 알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난 생각은 사라집니다. 순간적이나마 감각이 생각을 몰아내어 감각이 생각에게 이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이라도 명료하게 체험을 하면 그만큼 봄의 힘, 감각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감각, 봄의 힘으로 생각을 비우는 능력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일러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주인으로 들어서면 생각이 일으키는 질문도 사라집니다. 생각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영성, 본성이 자리 잡으면 마음대로 한 생각을 내어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끝없이 일어나는 질문을 밖으로 하지 마시고 그 질문을 감각해보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숨쉬고 맥박 뛰듯이 생각 돌아봄 끊이지 않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봄 82 소아와 대하 소아분이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을 자기로 여기고 삶이고 대하본이란 물질의 바탕이자 근원인 본질을 자기로 여기고 삶입니다.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마음, 생각, 느낌, 감정도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지라 물질적 현상입니다. 본질은 영성이요 정신인지라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여 조물주입니다. 소화분이란 물질적인 존재이고 대하분이란 영적인 존재입니다. 소화분위에서는 환경 조건에 따라 구속을 받으며 살고 물질의 법칙에 따라 부패를 면치 못합니다. 대하분위는 생각 위주로 유연성으로 살다 보니 부자유하고 속이 썩음으로 생각 모드에서 감각 모드로 전환하여 감각 위주의 이론성, 텅비고 환하고 고요한 감성, 봄을 주체성으로 삼아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다운 삶입니다. 소화는 몸을 위주로 외고본위로 살고 대하는 텅비고 환하고 고요한 정신을 본위로 삽니다. 소화는 물질인지라 물질을 소유하고 확장하려는 경향에 끄달려 살고 대하는 영성으로 모든 물질이 자기 소유인지라 밥 한 술 먹고 옷 한 벌 입고 방 한 칸이면 만족합니다. 전에 보니 생각 위주의 의식 구조를 통하여 물질이 개벽되고 운에 보니 감각 위주의 의식 구조를 통하여 정신을 개벽합니다. 물질이 개벽되어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신이 개벽되어야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화분위에서는 동물성, 귀신성에 끄달려 살고 대하분위에서는 동물성,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삽니다.
사람이 몸을 받아 사는 것은 소화본위에서 대하본위로 진화하기 위함입니다. 대하본위로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져야 선천에서 이룩한 물질 문명의 주인으로 만물의 영장다운 기량을 발휘하여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후천세계 봄나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소화본위로 사는 사람은 소인이고 대하본위로 사는 사람은 대인입니다. 자기의 영격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자기가 살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봄 83 봄의 3단계 돌아봄 바라봄 늘봄 봄나라 공부는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수행 단계를 거칩니다. 돌아봄은 생각이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제어하여 돌리기 위해 감각을 발동하여 생각을 감각하기 위하여 구심력을 발동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원심력과 구심력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생각은 감각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연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거나 무의식적인 잠 속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대항을 하고, 감각은 잠시라도 생각을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고 생각이 잠 속으로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끊임없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생각을 감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원심력과 구심력의 대결에서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생각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감각이 발로 되어 광명으로 빛납니다. 이렇게 되면 돌아봄이 바라봄의 경지가 됩니다.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이 발로 되면 감각이 영성인지라 영성이 물성보다 먼저이고 물성의 안에 존재하므로 영성은 몸과 마음 물성을 바라봄합니다. 바라봄이 경계를 당하면 생각이 찬스를 잡고 들고 일어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감각이 더욱 힘을 붙여 백전백승하여야 늘 바라봄 늘봄의 경지가 되어 자네보니 생각위주의 이원성이 운해보니 감각위주의 이론성이 되어 늘 생각이 비어져 고요한 가운데 감각이 제 기능을 발현하여 환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위주로 사는 동물성의 존재가 정신 영성을 위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수행 봄 84 수행 한 생각이 일어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 끌려가는 것이 생각의 노예입니다. 이른바 전해보는 생각 위주의 물성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돌아봄하여야 합니다.
생각을 돌아보면 생각을 감각함이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 곳 간다고 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심력으로 향하는 생각을 감각의 힘으로 구심력으로 돌려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게 되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빈 감각이 생각이 차지한 자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생각을 향하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심력을 발동하면 생각은 감각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생각을 일으키거나 의식적인 감각이 따라붙지 못하도록 무의식적인 잠속으로 도망갑니다. 잠속으로 빠지지 않고 생각을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으려면 생각을 감각하는 것이 치열하여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여기에서 이겨 성공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져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면 텅 비고 환하고 고요한 본성, 영성, 주체성, 정신이 복원됩니다. 물성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진화합니다. 돈 85 동물성과 귀신성 외고는 동물성이고 귀신성입니다. 동물은 힘으로 서열을 정하여 질서를 지키고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땅 영역을 차지하고 지키려고 싸웁니다. 이것이 동물성입니다. 귀신성이란 지나간 과거가 현재의 자리에 차고 앉아 현재로 행세하고 오지 않는 미래가 현재의 자리에 차고 앉아 현재로 행세하여 헛것 환상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거짓에 놀아나는 대가는 천벌로서 번뇌망상입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분열이 있는 곳에 보는 자기 현재와 보이는 자기 과거와 미래로 분열되어 귀신성이 됩니다. 귀신에 놀아나다 보니 두렵고 괴롭다 보니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유무하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에 빠져 잠시라도 몸의 날을 고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 세상의 문화입니다. 번뇌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임심이봉책에 급급하니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자기가 둘로 갈라진 귀신성을 보고 깨달아 하나의 자기인 영성을 회복하여야 귀신놀이가 끝장납니다. 분열을 치유하여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 하늘의 법도인 영격에 의한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천지만물을 공유하여 동물성과 귀신성이 아닌 영성에 의해 참이 실현되어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옵니다. 동물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우열을 가리어 질서를 도모하다 보니 싸움이 그칠 날이 없고 영성은 영격으로 우열을 가리어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혀 싸움이 그쳐 평화가 옵니다. 영성은 공간적으로 무한하여 천지만물을 포용하여 본래 부자장자이고 시간적으로 무궁하여 생사를 초월합니다. 귀신성을 깨달아 영성을 회복하여야 할 책무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길인 동시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봄 86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제 기업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대학 출신에다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였으나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하여 지식과 정보가 공유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더 이상 좌뇌 보니 생각 위주의 이성적인 인간보다 눈에 보니 감각 위주의 감성적인 인간을 필요로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력이 절폐되고 인성만이 채용 기준이 되었습니다. 인성이란 영격을 말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이라야 인간관계를 조화롭고 유연하게 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긍정적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똑똑하고 편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면접을 통하여 인성을 알아낼 정도의 높은 영격을 갖춘 시험관은 응시자의 유의를 보기만 하여도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인지 들뜨고 불안한 사람인지 밝은 사람인지 어두운 사람인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기속에서만 읽어보아도 그 사람의 진실성 여부를 압니다. 몇 마디 문답을 해보면 말소리만 듣고도 감을 잡고 말의 내용을 듣고도 짐작이 물음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사천리로 유창하게 빈틈없이 읊어대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정감이 살아있고 진실하여야 감흥을 줍니다. 영격을 높이려면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어 의식 수준인 영격을 높이고 낭독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본연의 목소리를 되찾고 표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얻고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말할 줄 알고 자기의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움직이는 감성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남들은 자기를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알아야 영격이 높아집니다. 자기를 알려면 자기의 생각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언행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의 표정을 감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감각하는 것이 자기를 깨달음입니다. 자기의 영격만 높여놓으면 남들이 알아보고 뽑아줍니다. 봄 87일 가나선과 본격 돌아봄 가나선은 이 먹고라고 하는 언구를 참구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타파하여 아무것도 아닌 텅비고 고요하고 한한 불성 감성을 깨닫는 수행법입니다. 불교가 동토에 와서 발전시키고 이루간 획기적인 깨달음의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좌뇌본인 생각유지인 상태로서 생각이 정권을 잡아 감각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먹고라는 생각을 감각할 힘이 없어 화두가 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극히 소승한 근기에 있는 소수자들이나 성공할 뿐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일생을 참구하여도 몸에 병만 생기고 허송세월만 합니다.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뀌려면 생각이 끝까지 나아가 사유와 사색의 차원이 되어야 감각의 모두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도 여물지 않은 사람에게 무조건 참고하라고 감각을 발동시키라고 화두를 주는 것이 순서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라에서는 국어의 책을 통하여 좌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자기의 행동을 감각하고 자기의 말소리를 감각하고 자기의 표정을 감각하도록 하는 몸돌아봄을 거쳐 자기의 생각, 느낌, 감정을 감각하는 마음돌아봄을 거쳐 감각을 일깨우고 살린다. 본격 돌아봄으로 생각의 이원성, 보는 자기 현재심,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 과거심과 미래심으로 분열된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밖의 자기, 보는 자기가 안의 자기, 보이는 자기를 향해 감각이 생각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뚫고 들어가는 봄 감각의 힘으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합의를 이루어 아무것도 아닌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본성, 영성, 감성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가나선을 통하여 화두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은 좌뇌와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봄나라 책을 반복해서 읽은 다음 몸돌아봄, 마음돌아봄으로 감각을 살려낸 다음 최종적으로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감각이 생각을 이기도록 하여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본 88 영격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텅비고 고요하고 환한 이론성인 감성을 주체로 삼는 사람입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이원성인 생각을 주체로 삼는 자네분이 에고위주의 삶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해분이 감성위주가 된 사람은 에고가 텅비어 공허하고 정신의 광명이 발로되어 표정이 밝고 긍정적이며 생각이 고요하여 따지고 다투고 짜증내고 울부짖지 않고 안정된 가운데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영격이 높은 사람은 주변을 밝게 비추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넉넉함으로 따스한 눈길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사람들의 주의주장을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영격이 높은 어른은 영격이 낮은 어라를 포용하고 이해하여 알아듣고 깨닫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혹은 칭찬을 통하여 혹은 따끔한 일침을 가하여 영격을 끌어 올리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영격이 낮은 사람의 견모가 보이지만 영격이 낮은 사람은 영격이 높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이 영격이 낮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영격이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영격이 높은 사람은 동물성과 귀신성을 넘어선 사람이므로 말과 글이나 표정이나 행동이 소박하고 겸허하고 진실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납니다. 인성교육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 생각을 감각함으로 에고 생각,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리고 부림으로써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입니다. 금나라 책 9권은 바로 인성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영격이 높아져서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기르는 태양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꽃피웁시다. 본 89 소통과 하의 대의 관계에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화란 대립갈등 투쟁입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점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하나에는 음과 양, 보수와 진보,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이 아무 문제 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태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주의주장을 들음에 있어서 자기의 주장과 주의를 텅 비우고 들음으로써 상대가 왜 그런 주장을 한 것인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한 연후에 나는 이렇게 이해하였다는 말을 함으로써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도 내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나의 입장을 비워 너와 나로 벌어지기 전에 텅 빈 하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주장을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자기의 주의 주장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놓아지면서 하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상대의 주의 주장을 진심으로 깊이 있게 이해하면 양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둘 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에서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통이란 생각이 달라 불통하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를 이해하게 될 때 양자 간의 의견이 달라지기 전에 텅 비어진 하나 자리로 통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당장 화해가 존재합니다. 몸으로 물질로는 둘이나 영으로 본질로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본질에서 둘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갈려 나왔으니 둘은 하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둘을 소통시키면 하나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소통과 화해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격이 높아 상대를 포용하고 귀 기울여 듣고 넉넉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소통과 화해는 절로 이루어집니다. 봄90 소통의 미학. 잘 아는 사람이든지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이든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냉랭하고 서먹서먹하여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분위기를 일전시켜 소통을 하려면 걸어잠근 빗장을 열어 제껴야 합니다.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일전시키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기가 해야 합니까? 어른이 해야 합니까? 의당 영격이 높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자기가 영격이 높다는 생각마저 텅 비운 가운데 모두가 역할 분담으로 평등하다는 경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인사말을 건네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묻는다든가 직업을 묻는다든가 취미를 묻는다든가 하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하여 대답하기 쉽도록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보통 물어보기보다 자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물어본다는 것은 제자가 되어 배우겠다는 낮은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들 좋아합니다. 묻고 배우는 자세가 낮은 자세입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여 막힌 언로를 틉니다. 가로막힌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여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윽고 상대도 내 말을 잘 듣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친구가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의식 수준의 높낮이를 초월하여 역할 분담이라는 평등한 차원에 서야 합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 영적으로 높은 사람을 받듬이 아닙니다. 섬김이란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 아랫사람은 눈높이에 맞추어 소통하고 화해함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므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